네, 10주차 2강 청소년기 정신건강의 문제입니다. 청소년기 정신건강의 문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이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울이 되겠죠. 청소년기에 가장 흔한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가 되겠고요. 일상적인 이런 활동에서 이들이 가지는 이런 흥미 또는 매일매일이 즐겁지 않아요. 우리가 학업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이런 의욕, 이런 상실, 우울감, 일상생활의 기능의 저하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들이 이제 대학을 결정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이런 직업과 관련된 진로 선택에서 부모나 또는 이런 성인의 이런 억압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갈등을 겪는다든지 또는 시험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폭력적인 이런 행동 여기서의 폭력은 언어적인 거 신체적인 거 모두 다 포함이 되고요. 정서적인 폭력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이런 감정적인 뭡니까 이런 통제가 안 되는 부분에 의해서 부모의 이런 갈등 또는 이런 가정에서의 불화로 인한 가출 여러 가지 이런 약물 중독 등이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이제 술, 담배라든지 또는 이제 본드 이런 것들 중독을 경험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청소년기 우울은요, 이들의 자존감의 상실과 관련이 되고, 결국에는 뭡니까? 하루하루 행복하지 않아. 라는 무기력증, 그쵸? 그래서 학습 무기력증을 포함한 삶에 대한 이런 무기력증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행동화되기도 하고, 극단적일 때는 뭡니까? 네,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자살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 청소년기에 이런 불안과 우울증은 심각한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들, 이런 우울과 불안은요, 약 21% 정도가 여성이 좀 더 많고요. 13%의 남성이 임상적인 우울을 경험하기도 하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한 2배 정도 높다라는 학술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이런 불안이라든지 우울은 원인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제 유전적인 거, 신경 전달 물질, 뇌 구조의 이런 기능, 뇌 분비 계통의 이상 등으로 발생을 많이 하고요. 특히나 우울증 증세가 있는 부모에게서 우울한 아동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2배에서 10배 정도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겠죠? 개인의 이런 분노나 무의식적인 자기에게 항해진 이런 현상, 어린 시절에 대한 상실 경험으로 인한 이런 무기력감, 절망감으로 인해서 우울장애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이런 사고가 우울증의 중심적인 사고로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 됩니다. 주요한 생활 사건들, 이렇게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가족에게 일어나는 사망, 질병, 경제적인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사소한 이런 생활 사건, 사소한 말다툼, 언쟁, 비난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 또한 아이들에게 우울, 불안의 요소를 제공할 수 있고, 사회적인 지지층이 약하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겠고, 유년 시절에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계속해서 쌓여서 이후에 청소년기에 우울 장애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많은 근거가 있는 이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 당연히 이제 우울 증상을 촉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불안이라든지 우울을 치료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리치료이고요. 주로 이제 인지치료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인지치료는 내담자, 청소년들의 인지적 왜곡이라든지 비합리적인 신념을 교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런 우울증 증세가 경미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놀이치료, 인지행동치료, 미술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고요. 이들은 이미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모래놀이 치료 또한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소년들은 이미 이런 다양한 심리치료를 병행함과 동시에 자, 어쨌든 가정환경, 부모와 관련된 부모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상담, 부모 교육이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이 치료의 성공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 증세가 심각하다라는 경우는 약물 치료도 병행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런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목표 증상을 결정을 해서 이들을 병행하셔야 되고요. 부모와 청소년들에게 부작용, 이런 증량 계획,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 또는 이런 약물을 과용했었을 때 나타나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의사의 이런 진단이라든지 이런 그 치료와 관련된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청소년 우울장애 사례 살펴볼 건데요. 16살 된 환희의 경우입니다. 외동 아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남자아입니다. 부모 변인을 보시면 부모가 이혼 소송 중에 있고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평소에 의욕이 없고 짜증을 많이 내고 공부에 대해 집중하기도 어렵고 항상 늘 생각과 걱정이 많은 예민한 아이입니다. 자, 어머니는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책임감이 있지만 아버지는 직장을 자주 옮기고 경제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힘든 상황, 결혼 생활 내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 갈등을 많이 아이가 이제 보고 자랐고 어머니는 우울증 증세에 시달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머니의 우울증이 청소년기인 환희에게까지 이어지는 케이스가 되겠죠. 보통 이제 환희는 이제 이런 우울증 증세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두통 일어나고요. 잠을 잘 못 자고 수업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생각. 그래서 약간 애가 예민하고 불안하고 주의 집중을 못 한다라는 이런 증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청소년기 건강 문제로 대표적인 것이 행동장애입니다. 자, 주로 이 아이들은요, 이제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키고 갈등에 대해서 인내심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상태고, 뭐 욕설을 한다든지 거친 행동, 과격한 행동, 폭력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일부에서는요, 물질 남용 해서 과도하게 술을 먹는다든지 뭐 담배나 약물 중독과 관련된 증상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는 이런 비행은 도덕적, 사회적, 법률적인 측면에서 옳지 못한 행동들을 광범위하게 많이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법령이라든지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었을 경우에는요, 처벌받는 대상자까지 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보호자 이런 정당한 이런 감독에 맞서거나 가출, 음주, 흡연, 뭐 폭력, 흉기를 소지한다든지 원조 교제를 한다든지 성폭력, 청소년 유해 업소를 출입한다든지 약물 남용 등 굉장히 범위가 다양하고 이 경미한 상태에서 굉장히 중증의 이런 범죄까지 일으키는 걸로 이런 행동상의 범위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행동장애를 청소년기에 일으키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육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예방교육을 통해서 이들의 이런 행동장애를 막으셔야 되겠고, 자, 이런 문제 행동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자아감,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여러분들 이제 집단 따돌림 또는 왕따 이런 얘기들이 이 청소년기 정신건강 관련된 문제로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집단 개인의 이런 특정인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돌리는 형태를 말하고, 자, 결국에는 이들에게 정신적, 그쵸, 정서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 위협, 갈취 따위 이런 신체적 공격 또한 포함이 됩니다. 자, 최근에 뭐 뉴스나 이런 인터넷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신문기사 많이 이런 것들이 이슈화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와 같은 이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집단 내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을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대상이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집단 따돌림을 받거나 왕따를 당한 아이들은요, 이 또래 집단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가 이 피해 사실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인 집단적인 이런 피해로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를 지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집단을 통한 이런 자아 정체감 형성의 욕구 때문에 이런 그 따돌림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신이 표적이 될까봐 다른 친구의 이런 집단 따돌림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소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따돌림 받았던 학생조차도 표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해 행동에 같이 참여를 하는 케이스도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부분이죠. 자살입니다.
청소년 자살이 최근에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아마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살률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자살을 기도한 청소년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대체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무기력증, 그 다음에 나는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외롭거나 소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 이게 이 아이들의 청소년기 특징이 이제 집단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 특히나 이제 가족이나 또는 뭐 또래 집단, 또는 이제 뭐 어떤 학교의 소속, 이런 주변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자, 청소년 자살의 대표적인 원인은요, 죄책감 또는 이제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무가치감, 우울증,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 그 다음에 학업 성취에 대한 압박감, 실패.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거와 관련된 영화가 나오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진학에 대한 실패, 부정적인 신념, 현실 도피의 수단, 또는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 여러 가지 기타 문제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약물 남용 등이 동반됐을 경우에는요, 자살률이 굉장히 급증하게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을 자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를 포함한 이 주변인들이 이 타 사람들의 이런 자살 경고라든지 또는 의사나 이런 특이한 행동 유형들을 빨리 파악해서 굉장히 좀 빨리 적절한 시기에 개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인터넷 중독입니다. 자, 청소년기에 이제 학업적인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를 푸는 요인이 바로 이제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걸로 이어지는데 신체, 정신, 경제적인 거. 왜냐면 지금 뭐 도박 사이트에 이렇게 중독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포함되고 있거든요. 직업, 사회적인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형태를 우리는 인터넷 중독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장기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육에는 정신건강 플러스 신체, 그쵸? 경제적인 거, 뭐 일단 대인관계 장애. 왜냐하면 이게 일방향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한참 또래 관계라든지 대인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 컴퓨터, 그쵸? 인터넷으로만 소통을 한다라는 거, 이 문제 행동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많은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이런 자아와 가상공간에서의 자아 간의 혼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가상공간에서의 우상화도 굉장히 위험한 그 청소년 중독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인터넷 중독을 통해서 게임을 사용해서 이런 금단과 내성을 보이는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인터넷 사용 자체에 대해서 탐닉하고 또 의존성, 내성을 보이는 인터넷 중독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청소년들에게 이제 같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음란물을 보거나 음란 채팅 행위 따위를 하는 것. 이것 또한 인터넷 음란물 중독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과 가상세계를 아직까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성인기보다는 판단력을 잃고 현실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쉽게 폭력이라든지 범죄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거. 네, 그래서 범죄 행동이 이런 인터넷 중독으로 해서 굉장히 급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0주차 청소년기 정신건강 내용 살펴보셨고요. 자, 이번 주의 과제는 청소년기 정신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늘 살펴보셨습니다. 자, 뭐 경미한 사건에서부터 심각한 사건에까지 다양한 이런 그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 케이스, 기사나 인터넷 자료들을 찾으시고 구체적인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